기원전 210년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고 6나라를 무릎 꿇린 최초의 황제가 마차 안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의 죽음을 아는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죽은 순간 그 시신은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던 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황제의 죽음을 숨겼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천하를 통일한 제왕의 죽음을 절인 생선 냄새로 가렸을까요? 그 비밀의 끝에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과 가장 어두운 권력의 민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시황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 이유를 장악하려 한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세상의 모든 땅을 하나로 묶어 최초로 황제라 불린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진시 황제였지요. 그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거부하고 영원한 삶을 꿈꿨습니다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황제가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한낱 보통 사람처럼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죽음 뒤에 아주 수상하고 은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황제의 마지막에 얽힌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어떻게 한 시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천하를 통일한 황제 진시황은 실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흩어진 7나라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문자와 화폐, 도량형을 통일해 혼란스러웠던 대륙의 질서를 부여했죠. 그의 손끝에서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으니 그 장엄함은 세상의 경애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았던 그였지만 정작 한 가지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황제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간절히 염원했어요. 그 집착은 실로 대단해서 늙지 않는다는 신비로운 약초, 불로초를 찾아온 천지를 헤매게 했습니다. 심지어 서복이라는 방술사에게 수천 명의 동남 동료를 딸려보내 먼 바다 넘어 신비로운 섬을 찾아 떠나게 했으니 그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전국의 이름난 방술사들을 불러들여 영생의 비법을 캐물었고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며 온갖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 이후의 삶마저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했던 것일까요? 진시황은 거대한 지하 궁전을 건설하고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병사와 말 모형, 즉 병마용을 묻었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영원히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다스리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죠. 살아생전의 권력을 죽어서까지 이어가려 했던 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끝없는 집착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황제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영생을 꿈꿨던 진시황에게도 결국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지요.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마지막 순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이전에 화려하고 위험 넘치던 순행과는 사뭇 달랐어요. 병세가 깊어지면서 황제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화려한 수레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 함양이 아닌 인적이 드문 변방의 사구라는 외딴 곳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 마지막 여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과연 이 마지막 순행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속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인적이 드문 사고로 향하는 황제의 수레는 이전의 그 어떤 행렬보다도 불안하고 위태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군주 진시황이었지만 병마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수레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채 그는 홀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희미해진 눈빛은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어 황제의 건강 상태는 극비에 붙여졌고 수행하던 내관들과 신하들은 혹여 바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토록 영생을 꿈꿨던 진시황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사구의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황제의 수레 안에서 천하를 통일했던 위대한 황제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은밀하게 찾아왔기에 주변의 몇몇 최측근만이 이 비극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죠. 바로 황제의 그림자처럼 따르던 황관 조고와 제국의 이 인자라 할 수 있는 승상 이사였습니다. 황제의 죽음은 이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은 황제의 시신 옆에서 차가운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황제의 죽음을 공표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조고가 속삭였고 이사는 그의 말에 깊은 동의를 표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진시황의 유언을 위조하여 황제 자리를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인물에게 넘겨주려는 계략이었죠. 진시황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장남인 부소였습니다. 부소는 북방 국경에서 몽염 장군과 함께 흉노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존경과 신하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하지만 조고와 이사에게는 강직하고 능력 있는 부소가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유약하여 조종하기 쉬웠던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위조된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죠. 황제 진시황의 명을 빌려 장남 부소에게 자결을 명령하는 글이었으니까요. 너의 행동은 불효하고 불충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황명에 따르라. 이 살벌한 조서는 먼 북방 국경으로 보내졌습니다. 부소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명령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몽염 장군은 이 조서가 어딘가 수상하다며 재고를 청했지만 효성이 지극했던 부소는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황명을 거역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 판단했을. 어찌되었든 비극적인 순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소는 깊은 고뇌 끝에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위대한 진제국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간신들의 교활한 음모 앞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쓰러지는 순간이었죠. 이 순간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거대한 진제국이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들의 탐욕과 배신이 한 시대를 뒤흔들고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 섬뜩한 서막이 열린 새. 이처럼 위대한 진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든든한 기둥이 허무하게 꺾이자 조고와 이사는 자신들의 악독한 계획이 마침내 성공 궤도에 올랐음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칠 것 없는 듯 보였. 부소의 죽음으로 진시황의 유언을 뒤바꾸는 데 성공한 이 간신들은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야망만이 가득했을 뿐 제국의 안위나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죠. 진시황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천하는 또다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특히 멀리 떨어진 함양까지 황제의 시신을 운구하는 동안 혹여 진실이 새어나갈까봐 조고와 이사는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한여름의 찜통 더위 속에서 황제의 시신은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역겨운 냄새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 간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실로 기괴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수레 옆에 썩은 생선을 가득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게 했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로 황제의 신냄새를 덮으려 한 것이었죠. 이 기상천외한 속임수는 당시 백성들에게는 황제가 그저 순행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을 뿐 아니라 혹시라도 이상한 냄새를 맡더라도 그저 썩는 냄새로 치부하게 만들었을 죽은 황제의 시신을 썩은 생선과 함께 운반하는 이 섬뜩한 행렬은 진 제국이 내부로부터 얼마나 깊이 병들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썩은 생선 수레와 함께 은밀히 움직이던 황제의 행렬은 마침내 오랜 여정 끝에 수도 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에는 조고와 이사의 소나귀에 놀아나며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즉위는 마치 간신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극의 시작과도 같았죠. 호에는 그저 황제의 옥좌에 앉아 있을 뿐 제국의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교활한 조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반포되는 모든 조서와 명령들은 사실상 조고의 뜻대로 움직였고 어린 황제는 그저 서명만 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진 제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잔인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거스르거나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황제의 명령이라는 명분 아래 무참히 제거되었죠. 심지어 황실의 종친들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진시황의 다른 아들들과 딸들도 그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나라의 기둥과 같았던 충신들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오직 조고에게 아첨하고 복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폭정과 조고의 전횡은 끝없이 이어졌고 무리한 세금과 강제 노역은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죠. 거대한 진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왔고 억압받던 민중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반란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간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은 황제의 무능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은 천하를 통일했던 위대한 진 제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주는 경고등과도 같았죠. 이제 거대한 진 제국의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던 반란의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진시황이 꿈꾸던 영원한 제국은 백성들의 피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곳곳에서 진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이들이 첸성, 우광과 같은 인물들을 필두로 봉기했고 그들의 정의로운 외침은 제국 전역에 메아리쳤습니다. 수도 함양의 황궁 역시 암투와 배신이 난무하는 음습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어리석은 황제 호에마저 손바닥 위에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부렸죠. 심지어는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황제를 제거할 끔찍한 음모까지 꾸미기에 이릅니다. 한때 권력을 공유했던 승상 이사마저 조고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황궁은 충성심보다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한 독사의 둥지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조고의 손에 황제 호에마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황위에 앉혔던 간신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운명이라니 참으로 기구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시황이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거대한 제국은 이렇게 내부의 권력 다툼과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도 바깥에서는 반란군들이 각자의 세력을 규합하며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진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천하를 통일했던 위대한 진나라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시작과는 달리 불과 15년 만에 막을 내린 진제국의 운명은 권력의 덧없음과 부패의 위험성을 섬뜩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간계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 존재였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남 부소에게 내려진 위조된 유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비극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진제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너무나도 치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부소가 황위에 올랐더라면 그의 지혜와 인자함으로 진나라는 좀 더 오랫동안 백성들의 안녕을 보살피는 제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간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시황의 죽음과 그 이후에 펼쳐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그저 아득히 먼 옛날의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황제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인간의 교활한 간계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먼 자들의 탐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멸적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위협은 분명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그의 영생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권력을 향한 주변 인물들의 무자비한 욕망은 결국 제국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귀한 거리를 던져줍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비극적인 패배의 기록 속에서 더 큰 지혜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죠. 옛날 옛적에 전해 내려오는 이 진시황의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던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배신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이며 한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어떤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를 호령했던 위대한 진시황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음모, 그리고 간신들의 탐욕이 어떻게 한 시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의 덧없음과 인간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